내가 돈 줄게. 친구비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한번 잘해봅시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친구비가 빌려주는 거였어. 이렇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받아가지고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대장이 됩니다. 대장이 된 거라고. 자, 이렇게 새롭게 대장이 된 정치인은 당선될 때마다 뭔가 위대한 비전 같은 거, 막 슬로건 같은 거 만들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들고 온 슬로건이 새로운 중국의 미션 중국몽이었습니다. 중국몽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2000년대 초에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하죠.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 돈 많이 벌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문화생활을 하고 싶어요. 돈 말고 우리가 문화, 군사, 정치적으로 전 세계에서 킹왕짱이 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뺏겨야지 일단. 그래서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 옆 동네 미국을 뺏깁니다. 미국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 친구를 많이 잘 사귀더라. 그러니까 인맥 관리도 좀 하고 인도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여러 나라들과 이런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어 놓더라. 아하, 그럼 우리 중국도 전 세계 곳곳에 뭔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동맹을 많이 둬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거를 통해서 세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뻗치려고 한 거지. 자,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나온 계획이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자, 시진핑 주석이 부임한 다음에 중국이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하는데 현대판 실크로드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중국 여기 시작해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 유럽까지 가는 육로 한 개, 뭐 태평양 일부와 인도양까지 먹는 요 해상길 한 개. 그래서 1대 육로 한 개랑 1로 해상길 한 개, 요 두 개의 이 거대한 경제, 문화, 뭐 금융, 무역, 교류 벨트를 만드는 게 이 1대1로 프로젝트였죠. 자, 근데 이제 그냥 중국이 하자 그러면 안 할 거니까 중국이 친구비를 입금을 합니다. 야, 너네 그냥 하자면 안 할 거 아니까 내가 돈 줄게. 친구비 입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한번 잘해봅시다. 뭐 요렇게 한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친구비가 빌려주는 거였어. 자, A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자, A, 중국 형 나 1대1로 하고 싶어. 형 나는 그러면 항구죠, 항구. 친구비 항구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야 물론이지. 잘 왔어 A 국가야. 우리 차이나가 너한테 이제 항구를 지어줄게. 자, 근데 어떻게 중국 기업이 중국 사람들 데려가서 중국 자재를 더 지어줄게. 아니 근데 아까 보니까 이 친구비도 빌려주는 거라며. 항구는 지어졌습니다만 빚도 한 무더기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공짜는 아니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불합리한 거래를 A 국가는 왜 할까? A 국가는 바보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A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긴 해요. 보통 이제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이 많은데 다른 나라들은 자기한테 돈을 안 빌려준단 말이야. 돈조차 안 빌려 주는 건 둘째치고 빌려주지도 않단 말이야. 자, 그 과정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와서 야, 너 일단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어깨가 이 부분 냅니까? 어깨. 근데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 대부분 아직까지 독재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국가들이 중국한테 돈을 빌려서 국가에 뭔가 거대한 뭐 인프라 시설을 지으면서 야, 내가 대통령이 해서 이런 좋은 거를 지어줬다라는 이제 정치인들의 보여주기 과시까지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이유와 이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유가 만나서 아까 말한 그런 불합리한 사회 인프라 건설을 많이 짓게 된 거죠. 거기까지는 좋았어. 그래 뭐 어쨌든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어서 나중에 돈 벌어서 갚으면 되지. 우리나라도 경보속도 막 깔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원리인데 그 질병이 등장을 합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관광 수입이 국가 GDP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중국한테 갚을 돈을 못 마련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쓰러진 나라가 스리랑카였습니다. 스리랑카가 작년 5월에 공식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스리랑카는 좀 심했어. 중국한테 좀 많이 빌렸습니다. 왜 많이 빌렸냐? 이 스리랑카 위치를 보면 스리랑카가 여기가 인도고요. 인도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스리랑카 섬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그 오랜 내전에 시달렸던 나라예요. 그래서 오랜 내전을 끝내고 마힌다 라자팍사라는 대통령이 부임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국가가 황폐화됐으니까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겠죠. 이 나라는 사회적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 근데 이 아이씨가 고향이 한반토타라고 스리랑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조그마한 바다 도시였답니다. 정치인 되면 내 고향에
제가 뭐가 되면 여러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도랑 일본한테 야, 나 한반도타에 뭐 항공기 짓고 싶은데 돈 좀 빌려줄래 했더니 바로 까였죠. 야, 거기 왜 짓냐. 너네 지금 콜롬보에서 하고 있는 거나 잘해라. 이렇게 바로 까였는데 이때 중국이 손을 내민 겁니다. 막 한번 해보입시다 해가지고 이 라자파스 대통령의 니즈를 채워준 거죠. 자, 근데 한반도타라는 도시는 항구를 짓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인천이랑 비슷한 거지. 인천도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항구를 짓기에는 굉장히 악조건이라고 해요. 한반도타는 뭐였냐? 암초가 드럽게 많아가지고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암초 제거에 사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안 맞는 거죠. 근데 인천은 본전 뽑았죠. 우리나라 지금 핵심 물류 기지 아닙니까? 자, 근데 뭐 그렇게라도 됐으면 다행인데 이제 2012년 1년 동안 물동량이 배가 34척 왔다 갔다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두세 대 들어온 거죠. 우스갯소리로 거기 지나다니는 코끼리 숫자랑 직원 숫자가 비슷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됐는데 문제는 이 아이씨가 항구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었어요.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 인프라 건설을 더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안 거지. 아, 얘 호구다. 호구 잡았다. 딱 안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너네 뭐 이전까지는 좀 저리로 대출해줬는데 너네 이자를 좀 더 내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중국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무리한 대출을 더 실행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그 악성 부채들이 계속해서 중국한테 쌓이게 되고 결국 이 돈을 갚지 못한 스리랑카가 한반도탕의 80% 지분과 99년 운영권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홍콩 생각나죠? 99년, 홍콩은 100년이었는데 99년 너네 거기서 배웠구나. 그래서 뭐 항구만 운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군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함까지 왔다 갔다 하는 항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물류 뭐 하려고 지은 항구인데 실질적으로는 중국 해군의 전략적 요충지가 됐다고 해요. 와, 난리가 났다. 뺏긴 거지 그냥. 이렇게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인프라 투자를 받아가지고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로 여겨지는 나라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잠비아, 에콰도르 뭐 이 나라가 이렇게 엄청 많아. 내가 국기 넣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더 있는데 뭐 이런 나라들이 있다. 이런 나라들이 중국한테 인프라 투자들을 함부로 받았다가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판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중국이 야,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왕이 외교부장이 17개국 무이자를 23건 탕감을 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중국 그래 착한 짓 했구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1480억 달러 대출해줬는데 탕감 규모 34억 정도. 뭐 밝히진 않았지만 뭐 추정하기로는 요 정도 해줬다고 해요. 뭐 이 정도면 1년 무이자 이벤트 한 거 아니냐? 뭐 무슨 카드로 결제하시면 6개월 무이자 공짜 뭐 이 정도 이벤트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국가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었고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꼭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안녕.